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글쓰기 강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글쓰기에 대한 단어부터 그 다음에 문장, 문단 그리고 전체 글쓰기의 요건에 대해서 한번 쭉 훑었고요. 그런데 글을 잘 쓰려면은 그 구양수라고 하신 분이 말했다고 전해지는 글 잘 쓰는 방법 세 가지가 있었죠. 많이 읽는다, 다독, 많이 생각한다, 다상량, 그리고 많이 써본다, 다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글을 잘 쓰려면 좋은 글들을 많이 읽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글쓰기에 좀 실제적인 것으로 들어가기 전에 글을 제대로 읽는 방법을 또 한 몇 주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자료들이 있는데 엄청 많은 텍스트들이 있죠. 텍스트는 꼭 글로만 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영상 자료도 있고 그 다음에 음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림도 텍스트일 수 있지만은 역시 글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참조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글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글을 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글을 읽어야 글을 잘 읽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글을 읽을 때 그냥 무작정 읽는 것은 안 됩니다. 글을 읽는다는 것은 반드시 글을 읽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가 이 글을 읽어서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목적에 따라서 그 읽기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냥 사실은 좀 시간 때우기 하면서 편하게 휴가 때 좀 보내고 싶다. 그래서 단순히 즐기려고 읽는다. 그럴 때는 굳이 막 꼼꼼히 자세하게 읽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소설을 편하게 읽는다든지 또 만화책 같은 경우도 아주 쉽게 넘어가는 그런 책들을 읽을 수 있겠죠. 어떤 아이디어를 찾고 싶다. 내가 글을 통해서 좀 다양한 아이디어, 그러니까 브레인스토밍 같은 거를 해가지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찾고 싶다 그럴 때는 훑어보며 읽기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즘 사회같이 하루에도 엄청 많은 정보가 마구 쏟아질 때는 옛날에 어릴 때는 우리가 꼼꼼히 자세히 읽기를 대단히 강조했는데요. 그것도 물론 무척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읽어서는 이렇게 많은 정보를 다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면은 대충 훑어가며 읽는 방법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그럴 때는 내가 어느 분야에 대해서 대강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할 때는 그 분야 책을 쭉 싸놓고, 저도 종종 그렇게 하는데 도서관 가가지고 어떤 주제에 관련된 책을 싸놓고 이렇게 목차 같은 것도 쭉 이렇게 훑어본다든지 이렇게 훑어보다 보면은 이런 분야는 대충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책을 읽어서 아주 구체적인 그리고 기술적인 정보를 얻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꼼꼼히 읽어야 되죠. 근데 이제 꼼꼼히 읽기를 넘어서 글을 제대로 읽을 필요가 있을 때가 있는데 어떨 때 그러냐면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내용을 배우고 공부하고 또 그것을 이해한 다음에 그 사람의 주장이나 또는 그 사람의 어떠한 그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내가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글을 제대로 읽을 필요가 있고요. 읽는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 사람이 어떠한 근거 위에서 그런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그 속까지 파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대로 읽기라는 작업이 무척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아이들하고 성경 공부하는 걸 종종 하게 되는데 성경 한번 읽어보라 그러면 보통 아이들이 그냥 성경을 글자만 읽어요. 그것이 어떤 속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얘기하는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걸 썼을까, 어떤 배경이 있을까 이런 생각은 못 하는 거죠. 사실은 그냥 그 글자에 따라서 눈이 가는 대로 읽어요. 읽고 무슨 내용이지 물어보면 다시 봐요, 성경을. 그러니까는 그건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독서할 때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막 그냥 읽다 보면, 저 어릴 때 한때는 속독이라는 것이 유행했는데 속독한다는 게 그게 정말 제대로 읽기가 될까? 그건 쉽지 않죠. 제대로 읽는다는 것은 완전 다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대로 읽기를 좀 배우고 싶은 것인데 첫 번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글쓴이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읽어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글을 썼을 때 그 글 쓰는 사람도 이 글이 어떻게 읽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썼을 것입니다. 그 의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글의 종류에 따라서 글쓴이의 목적도 다르죠. 기행문은 자신이 다녔던 곳에 대해서 소개해 주려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 설명문은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논설문은 자기 주장을 펴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설은 여러 가지 흥미진진한 어떤 인물상의 구도라든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긴장감도 느끼게 하고, 그러면서 삶의 의미를 느끼게 한다든지, 다양한 종류, 글의 종류에 따라서 그 목적, 의도가 있는데 그것을 파악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글에 대해서는, 글에는 우리가 단어에서도 얘기했는데 중심 개념이 있고요. 그 중심 개념으로부터 파생된 2차 개념이 있고,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주변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 중심 개념과 2차 개념을 잘 분리해서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특히 학문 세계에서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학적인 분야가 있죠. 눈으로 보고 계량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그것을 좀 더 실생활에 응용하는 물리학, 그리고 물리학적 세계관을 가지고 또 이런 생명체에 적용하는 생물학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과 또 인문학 분야가 있겠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회학 분야가 있을 거예요. 그 문장을 딱 봤을 때, 이게 과연 수학적인 내용인가, 물리적 내용인가, 생물학인가, 자연과학적인가, 인문학적인가, 또는 사회과학적인가, 그것에 따라서 다양한 학문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학, 논리학, 공학, 물리화학, 생물학, 식물학, 지질학, 생태학, 인류학, 그것뿐만인가요? 사회, 역사, 경제, 정치, 심리, 윤리, 그 다음에 제가 전공하는 신학, 철학, 문학, 예술에는 그림, 또 미술에도 조각도 있고, 그 다음에 회화도 있고,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한 글의 종류를 파악을 하고 이 글이 어떤 글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글을 읽을 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즉흥적 읽기는 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읽는 거죠. 그런 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읽어도 그 시간만 낭비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반성적 읽기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옛날에 책을 읽을 때 보통 이제 소설을 읽으면은, 소설은 재밌으니까 이게 빠지면서 읽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논문의 글이라든가 좀 어려운 글을 읽을 때는 빠지면서 읽기보다는 따지면서 읽게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반성적 읽기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목표에 따라서 이 글쓴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글을 쓰고 있고, 그 글을 주장하기 위해서 어떤 소주제와 대주제를 가지고 있고, 그 뒤에 어떤 뒷받침 문장들을 하고 있는가, 다시 우리가 글을 쓰는 것과 동일하게 이 사람이 어떻게 그 논리 전개를 하고 있는가를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읽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뭐를 평가해야 되냐면은, 아마 이번 시간에는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글의 명료함과 명료성, 정확성, 정밀성, 타당성, 깊이, 폭넓이는 넓이, 논리, 그 다음에 의미, 그리고 공정하게 쓰고 있는가 하는 기준들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말을 명사화를 했는데, 제가 질문으로 바꿔보자면 이렇습니다. 명료성은 이 사람이 글을 쓰는데 그 의미가 애매하지 않고 분명하게 드러나는가, 선명한가. 그 다음에 정확성은 이 사람이 글 쓰고 있는 게 사실인가. 기자들 같은 경우가 대단히 요즘에 문제인데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쓰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일단 사실인가. 그 다음에 정밀성은 그 사실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이고 세밀한가. 적당히 쓰는 게 아닌 거죠. 제가 그 단어 사용할 때 구체어, 추상어보다는 구체어를 많이 쓰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타당성은 문제나 상황에 적합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어떤 문제가 터졌는데 그 문제에 맞게 글을 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 엉뚱한 데를 짚는 것인지. 그 다음에 깊이는 어떤 문제는 한 관점으로만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복합적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홀로 사는 게 아니고 관계에 맺어져 살고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기 때문에, 한 사건이 터졌을 때 그것이 다양한 것이 얽혀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거기에 한 관점에서만 보게 되면 깊이가 없는 글이 되죠. 근데 그것을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을 때 아주 깊이 있는 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폭넓은 관점에서 생각하는가. 예를 들어서 한국에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정치적인 문제를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어떤 일을 했다. 아, 그럼 대통령 왜 저래?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도 생각해야 되죠. 그러나 국제관계 지표도 생각해야 되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다 자기 관점에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나라의 외교관계에 있어서는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 관점이 정말 세계적 관점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논리는 뭐 여러분 잘 알겠죠. 3단 논법이라든가 4단 논법이라든가 다양한 논리적 구조가 있는데 그런 논리에 정확하게 맞는가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의미는 이제 의미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고 아까 주변적인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요한 의미를 짚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정한 관점입니다. 요즘에 AI가 나타나가지고 다양한 정보를 자동적으로 유튜브에 주는데 그 AI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당연히 옳은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간단하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말한다고 옳은 건 아니거든요. 그건 전문가 영역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무조건 많은 사람이 말한다라고 옳은 것도 아니고, 또 그럼 그렇다고 전문가가 말하면 다 맞냐? 다 맞느냐?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고려하면서 이제 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글을 읽고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읽은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언제나 첫 번째 쓰는 글이 있는데 노노의 구절입니다. 하기불사증강 사이불락측태라고 하는 유명한 구절인데, 배우되 생각하지 않으면 배운 것을 다 잊어버리게 마련이고, 또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그 생각하는 것이 위태롭다 하는 뜻입니다. 내가 읽은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바르게 읽었나? 어떤 문장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까지 다른 말로 바꿔서 보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내 말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책을 읽고 그것을 자신의 말로 바꿔서 할 수 없다면 그건 제대로 읽은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이제 책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내용을 파악해야겠죠? 근데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는 것은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까 말한 대로 이 책이 또는 이 글이 말하는 말을 내 자신의 말로 요약할 수 있는가? 이 글이 말하는 거를 내가 다른 예를 들 수 있는가? 그리고 이 글이 말하는 있는 것을 비유나 도표로 제시할 수 있는가? 이 글에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명확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 글의 중심 생각에 대해서 내가 뭔가 비판을 하거나 점검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모든 책은 일종의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새로운 생각을 개발하기도 하고 알지 못하던 것을 이제 제시하기도 하죠. 사실 우리는 아는 것만 알고 모르는 건 진짜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건 진짜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모르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모르는 것에 접해봐야 되는데 그 모르는 것, 낯선 것을 접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책을 보는 거죠. 그래서 모든 책은 일단 교사가 됩니다.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음에 이제 글쓴이의 생각을 읽어라 부분으로 넘어갈 건데, 여기는 또 이 글쓴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유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책을 읽는 방법과 관련해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